누구도 예상 못했던 주택담보대출 금지, 초고가 아파트에 본격적인 폭락의 신호탄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12월 16일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많이 지금 미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지금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지금 바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제한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라는 게 이제 돈이 잘 이제 흐름이 좋아야 이제 경제도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지금 돈을 돌게끔 하려고 저금리 정책을 지금 펴는 거고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레버리지를 끼고 매입들을 하시죠. 예, 레버리지를 많이 끼고 이제 매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아닙니까? 근데 이 담보대출을 지금 이제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담보대출을 제한이 된다? 바로 몸에서 혈관에 피가 안 도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제 일부 지금 이제 의견으로 나오는 것처럼 9.13 대책처럼, 예, 9.13 대책 이후처럼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죠. 이제 9.13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폭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가격 하락폭이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초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가 정해줬죠. 15억 이상은 초고가 아파트. 예,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12월 16일 날 나오면서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요. 이제 9억 이하분, 9억짜리,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짜리, 15억까지 해서 이제 대출이 이제 좀 이제 덜 나오죠. 이제 9억 이하는 지금 그대로 이제 서울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LTV 40%가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근데 9억 이상 초과분 15억까지 해서는 9억 이하분까지는 40%가 나오고요. 40%가 나오고 플러스 그 다음에 9억 초과분부터 15억까지는 LTV 20%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는 기존보다 담보대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다주택 세대, 다주택 세대라든가, 그러니까는 이제 다주택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대출이 아예 금지가 현행적으로 아예 대출 금지 1주택 무주택도 LTV 40%가 나왔었는데 개선안을 보면 초고가 아파트는 무조건 대출 안 해줘요.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주택들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지금 피가 안 도는데 과연 이 초고가 아파트가 과연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상황을 한번 지켜보죠. 자, 지금 우리가 보통 상급지로 가기 위한, 여러분들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상급지로 가기 위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는 내가 더 좋은 지역, 더 나은 지역, 더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냐면요. 자, 이렇게 투자를 했죠. 일단은 내가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세를 안고 먼저 갭 투자로 먼저 매입을 해놨다가 나중에 좀 여유 자금을 합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주담대,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상급지로 가기 위한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LTV, 주택담보대출 제한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지금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전세 안고 이제 갭 투자를 했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그러니까 전세 안고 갭 투자했다가 나중에 내가 들어갈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세 상환용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대출에 대한 제한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대출 제한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 상급지로 가기 위한
저 좋은 지역에 살기 위한 기본적인 욕망은 너무 억누르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담대, 이번에 그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 흐름을 보면 이제 재고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역별로, 지역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이제 높은 지역들 중에서도 7, 8억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9억 이하까지는 LTV 40%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받기 어렵죠? 아파트 분양받기 어렵잖아요. 가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이 요 9억 이하의 지역 중에서도 좀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아니면 도심권과 좀 인접해 있는 지역,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7, 8억대 아파트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그 DTI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6억 이상의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DTI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때 4억대 아파트가 바로 6억이 돼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DTI 규제에 벗어나 있었던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다 가격이 올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7, 8억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이제 뭐 이제 선별이 되겠죠. 지역적인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아파트 수요자는 아무래도 그래도 LTV에도 담보대출 대안은 담보대출은 좀 줄어들었어도 대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약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죠. 왜? 수요자가 더 많은 쪽으로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9억에서 15억 아파트 수요자는 어느 정도 유입 가능성은 높다. 근데 뭐 가격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5억 초과, 대출 안 나와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이라는 걸 끼고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는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의 모든 정책들은 수요를 누르기 위한 정책이다. 예, 그러니까 15억 초과 아파트는 수요자 유입이 적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우리가 항상 그런데 시장이라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수요자가 적어진다? 그래서 가격이 그러면 폭락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다음 전화 한번 볼게요. 자, 15억 초과 아파트 대폭락 시대에 오나? 예, 폭락시장이 진짜 올까?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현재 이제 팩트만 놓고 보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 유입은 당연히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대책이 나온 직후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과 치열하게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 소유자는 과연 물건을 던질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시장은 좀 물건은 어느 정도는 나오겠죠. 근데 그 물건들이 많이 나와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물건들이 뭐 적게 나오면 가격이 그만큼 덜 떨어지는 거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지금은 한 뭐 20억 정도 돼요. 여기에 이제 롱 같은 경우 뭐 한 6, 7억 정도 이제 받았다고 치죠. 예. 자,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 20억짜리 집을 팔면요.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 A 지역을 팔고 이보다 더 우리가 투자라는 건 더 나은 지역으로 가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이 주택을 매도를 하고 더 나은 지역으로 갈 수 있냐고요. 없자라는 거죠. 왜? 이거를 팔면은 현금에 지고 있는 게 지금 13, 4억인데 이 돈을 가지고 15억 이상은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15억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팔게 되면 대출을 끼고 있는 사람이 내 집을 팔게 되면 하급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안 좋은 지역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제가 저번에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점점 지역 간에 거대한 부의 장벽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빠져보면 다시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과연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15억 초과 아파트 시장의 물건은 던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많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이런 물건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 물건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12월 16일 이후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죠. 자, 어떻게 완화해 줬습니까?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과 플러스 장특공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과 안 하고 장특공 인정해 주겠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요. 아까도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많으신 분들은요. 거의 한 40%가 내가 만약에 10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4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4억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냥 반 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주택자들,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이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되니까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언젠가는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될 거거든요. 양도소득세 언젠가는 완화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됐다가 2009년도부터 양도소득세가 다 완화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됐다? 완화가 될 거다라는 거는요.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줄 거 아닙니까? 시장이 좋은데 양도세 완화해 줘요? 표 날라가게? 그죠?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시장이 피크일 때 차라리 매도하는 게 나중에 내가 지금 가격보다 못한 가격에 내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양도소득세 완화라는 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럼 사실은 지금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주택자들. 자, 내가 그냥 버틸 거다. 내가 버틸 거다. 나 언젠가 완화되겠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 언젠가 완화됩니다. 근데 완화될 시기가 자 이런 거죠.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2009년도부터 양도소득세가 강화됐던 게 유예됐거든요. 일반 세율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완화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내가 지금 거의 지금 시장이 그나마 지금 많이 올라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 세법에 맞게 지금 현재 물건을 어떻게 보면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지금 물건을 던지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다주택자들 물건 중에 이거 잘못 나왔네요. 85제곱미터입니다. 예. 85제곱미터 초과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다주택자들 물건,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완화된 거는 10년 이상 보유자들이죠. 10년 이상 보유자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보유자들의 다주택 물건들이 나오면 완화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아시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기 전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다 물건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더라도 9.13 대책 전 종전 규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금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가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간은 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70%예요. 더 큰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받고 중과가 안 되더라도 10억짜리가 지금 10억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게 4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면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85제곱미터 이하짜리 갖고 계시는 분들은 85제곱미터 이하짜리 갖고 계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지금이라도요. 지금이라도.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를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빼도 박도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가 되니까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물건 자체가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물건이 나오더라도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물건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5억 초고가 아파트, 정부가 정해준 15억 초과 되는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 물건들은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시장에. 초과 물건들이 나오겠죠, 초과 물건들. 예.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폭락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정부에서 정해줬습니다. 가격 지지선을. 9억대 아파트, 15억대 아파트 정해줬어요. 가격 지지선을. 자, 그러니까는 9억, 15억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에 따라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지지선이 확보가 된 겁니다. 가격에 대한 지지선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9억까지, 15억까지 대출을 해줄 거야. 여기까지는 가격 지지선이 확보가 된 거죠. 15억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지지선까지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9.13 대책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전세가 또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 위주로. 학군이 좋은 지역이 어딥니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좋은 지역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격 지지선이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9억, 15억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지지선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큰 폭의 폭락 가능성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는 거는 좋은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주택자가 그 욕망을 버리고 지금 물건을 판다?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지역 쪽으로 가야 돼요.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도 주택 가격이 계속 좋은 데 위주, 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더 많이 가격이 올리면서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욕망. 내 자식을 더 좋은 지역에서 가르치고 싶다. 내가 더 쾌적한 지역에 살고 싶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이 욕구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고 거대한 부의 장벽이 만들어지는 건데 가령 이거를 포기하고 더 안 좋은 하급지로 갈 시장 참여자가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 물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 자체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15억 초고가 아파트의 폭락이 물론 이제 좀 조정은 올 거예요. 제가 조정이 안 온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조정은 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가격이 우리가 9.13 대책 이후처럼 가격이 폭락을 한다? 이런 구조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많이 문의 오시고요. 또 많이 또 상담을 받으셔서 오늘은 이번 주 주제는 가장 관심이 많으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가격 조정에 대한 가능성, 과연 폭락장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연말입니다. 좀 있으면 또 연시예요. 연말 연시죠.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연말 연시에 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항상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